보통 이제 간헐적 단식을 하면 16시간 정도를 보통 하고 더 길게 하면 18시간, 24시간 이렇게까지 하는데 그 공복 견디는 게 쉬워지니까 살이 빠지는 시간이 더 길어져요. 그래서 저도 다이어트 할 때 무조건 방탄커피를 먹는 편이에요. 저는 10,000명 이상의 다이어트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고요. 운동 강사들 대상으로 다이어트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이어트 식단 브랜드 틴키토와 무설탕 한식 브랜드 제로밥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이어트가 어렵다고요? 제가 평생 날씬한 몸으로 살게 해드리겠습니다. 민경님, 요즘에 구독자분들 방탄커피 되게 많이 드시잖아요. 근데 방탄커피가 정확히 뭔가요? 방탄커피가 이름이 좀 특이해가지고 생소하게 느끼시는 분이 되게 많은데 생각보다 되게 간단합니다. 그냥 우리가 먹는 아메리카노에 버터 그리고 MCT 오일 이 세 가지를 넣고 그 다음에 믹서기로 갈아서 거품 내가지고 먹는 커피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커피에다가 버터를 넣어서 먹는다고 하면 기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오히려 버터를 넣었지만 다이어트 할 때 엄청나게 효과적인 커피예요. 좀 설명을 해드리면 우리가 살이 빠지는 원리가 탄수화물을 줄이거나 공복을 길게 유지할 때 그때 지방을 합성하는 호르몬인 인슐린이 떨어진다고 했죠. 인슐린이 떨어지면 그때 본격적으로 지방이 분해가 돼요. 그래서 이 상태를 잘 유지하는 게 결국에 다이어트의 핵심이고 공복 때 인슐린이 많이 내려가기 때문에 공복을 잘 견디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처음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삼시세끼를 먹는 데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아침만 안 먹어도 혹은 하루에 2끼를 굶는 거 이 정도면은 진짜 기겁을 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근데 방탄커피가 그때 굉장히 큰 도움이 돼요. 왜냐면 버터와 오일, 즉 지방이죠. 지방을 섭취하면 얘네가 에너지로 전환되는 시간이 탄수화물 같은 것보다 훨씬 오래 걸려요. 그래서 포만감이 오래 갑니다. 즉 공복을 견디기가 되게 쉬워지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방탄커피가 굉장히 유용하고요. 보통 이제 간헐적 단식을 하면 16시간 정도를 보통 하고 더 길게 하면 18시간, 24시간 이렇게까지 하는데 그 공복 견디는 게 쉬워지니까 살이 빠지는 시간이 더 길어져요. 그래서 저도 다이어트 할 때 무조건 방탄커피를 먹는 편이에요. 근데 주의할 점이 있어요. 결국 핵심은 방탄커피가 효과적인 이유는 지방이 맞기는 한데 어떤 지방, 어떤 커피를 먹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많이들 아시는 게 목초 버터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먹는 버터는 몇 가지 문제가 있어요. 하나는 대부분이 가공 버터라는 겁니다. 천연 유크림이나 이런 걸로 만들지 않았어요. 근데 유크림 100%로 만든 버터여도 일반적인 버터는 오메가6가 굉장히 높아요. 오메가6가 정상적인 수치일 땐 상관이 없는데 과잉이 되면 얘네가 염증을 많이 만듭니다. 염증을 만드는 것도 원래 우리 자연적인 기능이에요. 근데 너무 많이 만들면 당연히 문제가 되겠죠. 다이어트의 최악이에요. 근데 현대인들은 오메가6를 이미 엄청나게 많이 먹고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먹는 곡물에도 다 오메가6가 들어있고요. 뭐 식용유, 튀김 이런데 다 오메가6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체내에 오메가3와 6의 비율이 1대4 정도예요. 1대1일수록 좋은데 보통 1대4 정도가 되면 건강하다고 해요. 근데 현대인들의 평균 비율은 1대25까지 늘어나 있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염증을 많이 만들고 있다는 뜻이죠. 오메가3는 반대로 염증을 줄여주는 역할인데 25대1로 싸우고 있으니까 오메가3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방탄커피 먹을 때는 오메가6가 적은 목초 버터를 먹어야 되는데 이 목초 버터가 뭐냐면 아까 그 곡물에 오메가6가 많이 들어있다고 했죠. 그래서 버터를 만드는 소를 키울 때 곡물을 먹인 애들은 그 소에서 만든 버터에도 오메가6가 많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소가 풀을 뜯어 먹은 애들, 이걸 목초를 먹고 자란 소라고 해요. 영어로는 grass-fed라고 하고, 그런 소에서 얻은 버터에는 오메가6가 굉장히 낮고요. 오메가3가 높게 있습니다. 그래서 버터는 무조건 목초 버터를 해야 되는데 더 좋은 거는 기버터예요. 기버터가 일반적인 목초 버터에서 불순물까지 전부 다 제거한 가장 순수한 버터이기 때문에 제일 좋은 건 기버터예요. 약간의 가격대가 좀 있죠. 그냥 쿠팡에 목초 기버터라고 검색하시면 되게 다양한 상품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생소한 게 MCT 오일이죠. MCT 오일이 뭐냐면 우리가 음식으로 먹는 지방에는 크게 세 종류가 있어요. 장쇠지방산, 중쇠지방산, 단쇠지방산. 장, 중, 단. 길이를 말하는 거예요. 그 지방의 분자 구조의 길이를 말하는 건데 보통 대부분의 지방은 장쇠입니다. 그래서 얘를 분해하는데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포만감이 좀 길어진다고 했죠. 근데 그 장쇠 지방산은 이미 버터에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MCT 오일을 먹는데 이 MCT가 영어로 미들 체인 트리글리세리드입니다. 네, 그래서 미들 체인이 한국말로 바꾸면 중쇠. 제가 아까 장쇠 다음에 얘기한 그 중쇠 지방산이죠. 얘네는 비교적 분자 길이가 짧기 때문에 에너지로 전환되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MCT 오일을 추가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단쇠 지방산이 더 좋은 거 아니냐? 단쇠 지방산은 우리가 먹는 음식에는 거의 없어요. 우리가 뭐 채소나 이런 거 먹으면 장에서 장내 미생물이 그런 음식을 분해하면서 만들어내는 게 단쇠 지방산입니다. 얘네가 뭐 부티르산이나 이런 몸에 좋은 물질들이 있는데 이건 제가 나중에 장내 미생물 다루면서 자세히 설명을 해볼게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아까 말했듯이 믹서기로 이걸 갈아버린다고 했죠. 이게 왜 가느냐? 커피랑 버터랑 MCT 오일이 갈리면 얘네가 미쉘화라는 과정이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지방 구체 같은 게 이제 커피 안에 생긴다는 건데 이게 왜 좋냐면 이 구체 안에 들어가서 우리 몸에 흡수가 되면 에너지로 전환되는 속도가 훨씬 빨라집니다.
보통 우리가 배고픔을 느끼는 이유가 몸에서 에너지를 잘 못 만들기 때문이라고 했죠. 근데 지방 잘 태우는 사람들은 배가 잘 안 고파요. 공복이어도.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공복을 유지하면서 에너지를 빨리 조달을 받아야 몸에 에너지가 넘치다고 느끼고 가짜 식욕들이 없어지겠죠. 근데 이렇게 방탄커피를 믹서기로 갈아버리면 에너지가, 안 그래도 MCT 오일은 이제 에너지 전환이 빠른데 미셸 덕분에 더 빨라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까지만 알고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게 남아 있습니다. 뭐냐면 커피 원두를 잘 고르는 거예요. 그냥 커피가 다 똑같이 뭘 그렇게 따져가면서 골라야 되느냐라고 이제 생각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먹는 커피의 한 절반 이상이 그 커피 원두 안에 곰팡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곰팡이에서 곰팡이 독소가 나오고요. 그냥 일반적인 커피를 먹으면 그런 곰팡이 독소까지 같이 먹게 돼요. 아플라톡신이라고 하는데 이 곰팡이 독소가 WHO에서 지정한 1급 발암 물질이, 물론 이제 다 FDA나 뭐 식약처나 이런 데에서 검사해가지고 기준치 이하로 통과를 했겠지만, 물론 검사 안 하는 데도 있어요. 했겠지만 소량이라도 이 아플라톡신, 곰팡이 독소를 섭취하는 거는 상당히 몸에 안 좋습니다. 그래서 커피 먹고 가슴 두근거림이나 이런 증상이 심하신 분들은 곰팡이 독소가 없는 커피를 드시면 되게 좋아요. 근데 문제는 이 곰팡이 독소가 없는 커피를 만드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면 곰팡이 독소라는 게 굉장히 잘 생기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커피 원두를 만드는 방법이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내추럴 공법이 있고 하나는 워시드 공법이 있어요. 워시드 공법은 말 그대로 이제 물로 잘 씻어가지고 생두, 로스팅하기 전에 그 커피 콩같이 생긴 거 있잖아요. 초록색깔. 걔네를 그렇게 얻는 방식이 워시드고, 내추럴 공법은 그런 원두들을 이제 말려서 건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바닥에다가 쫙 뿌려놓습니다. 커피 원두를. 그러면은 얘가 이제 원두라고 하면 이쪽에서 태양빛이 내리쬐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건조가 되겠죠. 근데 여기서는 태양을 받지만 이 밑에 부분에는 태양이 없어요. 태양이 닿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그늘이 생긴다는 거죠. 그 그늘이 있다는 거는 습하다는 거고, 그런 환경에서 곰팡이가 잘 생깁니다. 그래서 내추럴 공법으로 만든 원두들은 높은 확률로 곰팡이 독소가 있을 확률이 높아요. 그러면 이 곰팡이 독소가 없는 원두를 어떻게 만드느냐, 이 과정이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시중에 없는 거예요. 뭐냐면 일단 로스팅을 하기 전 그 초록 색깔 그 생두들을 테이블에 쫙 펼쳐놓습니다. 그 다음에 눈으로 일일이 확인하면서 곰팡이가 생긴 원두를 골라내는 거예요. 이걸 핸드픽이라고 해요. 손으로 일일이 집어낸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골라내면 거의 한 전체 한 20% 정도가 날아갑니다. 로스가 굉장히 많은 거죠. 근데 그 다음에서야 이제 로스팅을 진행을 해야 비로소 곰팡이 독소가 없는 상태로 커피를 마실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그 로스팅 과정에서, 로스팅이 결국에는 원두를 볶는 건데 가열을 해가지고 그 온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이 원두가 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탄 원두를 먹으면 당연히 몸에 안 좋겠죠. 발암물질, 탄 음식도 발암물질인데. 그래서 진짜 건강한 커피를 만들려면 로스팅이 끝난 원두를 다시 한번 핸드픽을 해야 됩니다. 탄 원두, 깨진 원두 이런 걸 결점두라고 하는데 얘네를 일일이 손으로 발라내야 돼요. 그럼 이제 비로소 진짜 건강한 고품질의 커피가 나오는 거죠. 방탄 커피를 만들 때는 이런 고품질 커피를 사용해야 됩니다. 실제로 그 최강의 식사라는 책을 키토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텐데, 그 책의 저자가 데이브 아스프리죠. 데이브 아스프리가 키토제닉과 방탄 커피를 본격적으로 대중화시킨 이쪽 분야의 아버지 같은 존재예요. 근데 그분이 이제 방탄 커피를 만들었기 때문에 가장 강조하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원두를 잘 고르는 거. 아까 얘기했듯이 뭐 기버터 다 몸에 좋아요. 몸에 좋은데 곰팡이 원두를 같이 먹으면 몸에 안 좋은 걸 동시에 먹는. 이렇게 되면 당연히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곰팡이 없는 원두를 드셔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시중에 이런 원두를 판매하는 데가 더클린 커피밖에 없어요. 더클린 커피는 실제로 그 핸드픽 과정을 2번을 다 하고 있고, 맛있어가지고 뭐 5성급 호텔, 워커힐 호텔이죠. 거기나 아니면은 CJ에서 하는 파인다이닝 이런 데 다 납품이 들어가는 프리미엄 커피인데 가격은 스타벅스 원두보다 저렴합니다. 그래서 되게 합리적인 브랜드죠. 근데 이 더클린 커피를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공지에서 틴키토 제로밥상이 바이오컴과 합병이 돼서 한 회사가 되었다고 공지를 한 적이 있는데, 이 바이오컴에서 운영하는 커피 브랜드 중에 하나예요. 일부러 홍보하려고 영상 찍는 거 아니고 진짜 저도 이제 합병을 하면서 곰팡이가 없는 더클린 커피로 방탄 커피를 먹고 있는데 효과를 엄청 크게 체감하고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홍보 아니고 구매 안 하셔도 됩니다.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아무튼 시중에는 제가 알기로는 더클린 커피 정도밖에 없고, 그리고 실제로 저희 구성원들도 맨날 방탄 커피를 먹고 있는데 컨디션이 좋아진 걸 다 체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집에 커피 머신 같은 거 있으면 한번 직접 저희 원두로 드셔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공복에 방탄커피를 먹으면 단식 효과가 깨지지 않는 건가요? 이것도 조금 설명이 필요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든 탄단지가 들어있다면 인슐린을 분비합니다. 근데 탄수화물이 인슐린을 10만큼 분비한다면 단백질은 5 정도 분비하고요. 지방은 1 정도밖에 분비를 안 해요.
그러니까 공복 효과를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 거는 맞지만 그 영향이 굉장히 미미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한번 저울질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그 정도 손실도 없이 공복을 100% 누리고 싶다. 그럼 안 드셔도 되고요. 근데 그 정도 손실을 보면서 대신에 나는 더 오래 길게 살 빠지는 시간을 확대하고 싶다. 그런 분들은 방탄커피 드시는 게 좋죠. 저 같은 경우는 다이어트 할 때 항상 먹습니다. 하루에 2끼 먹는 날은 아침에 한 잔만 먹고 하루에 1끼 먹는 날은 보통 2잔을 먹고 저는 효과를 많이 보고 있어요. 하루에 방탄커피를 마셔야 되는 총 양이 있다면 추천해 주실 수 있나요? 아까 제가 제시한 기준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 하루 1끼 먹는 사람은 2잔 드셔도 될 것 같고 2끼 드시면 1잔 먹어도 될 것 같고 근데 그건 있어요. 공복을 잘 유지시키고 지방대사를 어느 정도 촉진해주는데 굉장히 유용한데 문제는 삼시세끼 다 드시고 가공식품 같은 거 많이 먹는 분이 방탄커피까지 먹으면은 다이어트 효과가 좋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가장 중요한 걸 안 지켰으니까. 방탄커피가 좋다고 하는 거는 제일 중요한 뭐 공복이나 저탄수, 자연식을 지킨다는 전제 하에 효과를 극대화시켜주는 거지 정작 중요한 걸 안 하면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살이 가장 많이 찌는 음식이 탄수화물과 지방이 같이 있는 음식이에요. 아무리 좋은 지방으로 선별을 했어도 내가 탄수화물 엄청 많이 먹고 있다. 그러면 그냥 탄수화물에 버터 추가해서 드시는 거랑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방탄커피에 버터, 커피, 오일 이렇게 들어간다고 하셨잖아요. 그거 제품 추천해 주실 수 있나요? MCT 오일 같은 경우는 저는 마이노멀 거를 먹고요. 제가 옛날에 제 왓츠 인 마이 백처럼 제가 직접 사용하는 것들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 보여드렸던 거예요. 마이노멀 거 MCT 오일 C8로만 돼 있고 MCT 오일도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중쇄잖아요. 이 분자 길이가 중간 정도인 애들이기 때문에 여기 안에도 C8, C10, C12라고 나오는데 숫자가 짧을수록 에너지 전환이 빨라져요. 그리고 뇌에도 더 긍정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고 근데 마이노멀에서 판매하는 MCT 오일은 C8로만 만들었어요. 근데 나머지는 뭐 C10도 있고 C8, 10 섞은 것도 있고 뭐 C12로만 만든 애들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좀 체감이 되는 편이에요. C8을 먹었을 때 확실히 에너지 레벨이 높아지는 거를. 그래서 저는 오일은 마이노멀 거를 추천하고 있고요. 버터 같은 경우는 목초 버터가 되게 좋은데 저는 이즈니 버터가 커피랑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거는 밀키오라는 브랜드에서 만든 기버터예요. 저는 이걸 씁니다. 기버터는 이렇게 유리병에 담겨 있어서 숟가락으로 퍼먹는 거예요. 이렇게 생겼고 그냥 쿠팡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구매하시면 될 것 같고 원두는 저는 더클린 커피 원두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워커힐 호텔에 들어가니까 당연히 맛도 있겠죠. 걱정 안 하시고 구매하셔도 될 것 같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일부러 홍보하려고 찍는 영상 아닙니다. 그냥 우연히 방탄커피 질문이 들어왔고 저희가 우연히 방탄커피 전용 원두를 판매하고 있을 뿐이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거 편집 안 하고 넣어주세요. 방탄커피 먹을 때 좀 주의해야 될 점이 하나가 있는데 아무래도 여전히 커피는 커피예요. 물론 얘네가 그 곰팡이 독소를 다 제거했기 때문에 부정적인 각성 효과는 확실히 별로 없어요. 마셔도 가슴이 엄청 두근댄다거나 잠을 못 잔다거나 하는 증상은 굉장히 적은 편인데 어쨌든 간에 카페인이 있기 때문에 많이 마시면은 수면에 방해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좀 카페인에 예민한 분들은 방탄커피 먹고 잠 못 잔다도 종종 있어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방식은 방탄커피 드실 거면 3시 이전에 드셔라. 이게 왜냐면 카페인이라는 물질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체내에 잔류하는 카페인 양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데 걸리는 시간이 있어요. 그걸 반감기라고 하거든요. 그게 한 6시간 정도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보통 아메리카노를 한 잔 먹으면 내가 한 12시쯤에 한 잔 먹었다. 그러면 오후 6시에도 아메리카노 반잔 먹은 거랑 비슷한 각성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3시 이전에는 끝내야 우리가 자기 전에 9시쯤 됐으면 반잔 정도가 그래도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늦게 잡아도 3시, 웬만하면은 12시 이전에 드시는 게 제일 좋다고 보고 커피를 먹었을 때 가슴 두근거림이나 그런 부작용을 겪는 분들은 L테아닌이라는 영양제가 있어요. 그 L테아닌을 드시면은 그런 부정적인 것들이 굉장히 줄어들고요. 실제로 운동 퍼포먼스를 위해서 커피를 드시는 선수들 있잖아요. 그런 선수들이 L테아닌이랑 같이 먹으면 운동 퍼포먼스가 더 좋아진다는 연구도 많아요. 실제로 저도 집중이 좀 빡세게 필요하다 하면은 방탄커피랑 L테아닌 같이 먹을 때도 있어요. L테아닌이 마음을 좀 차분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2가지만 주의하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방탄커피 먹고 공복 유지하는 효과는 알겠는데 공복 유지 말고 방탄커피가 좋은 점이 또 있나요? 몇 가지가 있죠. 우리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몸에 좋다고 알고 있는 폴리페놀. 이 폴리페놀이 커피에 굉장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폴리페놀도 같이 섭취하는 데 도움이 되고 물론 이거는 질이 좋은 원두를 사용할 때 얘기예요. 그리고 방탄커피는 맛있습니다. 저 조금 꿀팁을 드리자면은 방탄커피 갈 때 소금을 좀 타세요. 이 나트륨이 우리 몸에서 세포가 에너지를 만드는데 꼭 필요한 미네랄이기도 하고 약간의 그 기름진 맛을 좀 더 감칠맛 있게 잡아주는 역할도 해요. 그래서 저는 이 2가지 넣고 갈 때 말돈 소금을 조금 넣습니다. 말돈 소금을 이렇게 좋아해가지고 드시면 훨씬 맛있고 그리고 카페인이라는 게 대사를 활발하게 만들어주는 역할도 하지만 뇌가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집중력을 높여주는 역할도 해요. 그래서 업무에 집중을 빡 해야 될 때 방탄커피 드시면
먹으면 몸에서 에너지도 많이 나오고 집중력도 높아지고 L테아닌까지 같이 먹으면 금상첨화겠죠. 방탄커피 먹고 속이 좀 안 좋으신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뭐 부작용이나 주의할 점 있으세요? 속이 쓰리다거나 하는 분들은 아마 몇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하나는 커피 자체가 산도가 어느 정도 있어서 위가 좀 약하신 분들은 먹고 속이 좀 쓰릴 수 있죠. 근데 일반 커피보다는 방탄커피가 좀 덜 할 거예요. 지방을 같이 넣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위 보호 차원에서도 그냥 커피보다 나을 것 같고, 지방 자체를 소화를 못하는 분들은 방탄커피가 안 좋을 수도 있겠죠. 근데 방탄커피가 버터랑 오일을 탔다고 하지만 굉장히 소량을 탑니다. 보통 이제 10g씩 넣거든요. 20g 해봤자 우리가 그냥 뭐 햄버거, 피자 이런 음식에 들어있는 지방보다 훨씬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 소화 못하는 분들이 드셔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고, 그리고 배가 안 고플 때는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배가 안 고프고 에너지가 있다는 거는 지방을 잘 태우고 있다는 뜻인데, 그때 굳이 방탄 먹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오늘 방탄커피에 대해서 한번 다뤄봤는데, 저희가 2년 전쯤에 방탄커피에 대해서 제대로 좀 탐구해보는 컨텐츠를 업로드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이후에 더 중요한 것들을 조금 더 넣어서 컨텐츠를 리뉴얼을 했고, 방탄커피 드시는 분들 중에 재료들을 잘못 골라가지고 효과를 많이 못 누리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손해보는 일 없게 잘 고르라는 그 기준을 드리려고 찍어봤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전 다음 시간에 더 알찬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